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입니다. 가수 신동, 허각, 김태우님, 작곡가 유재하님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분명 얼마 전까지는 엄청 날씬했는데 잠깐 지나서 보니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점이죠.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주변에서 힘들게 살 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에 시달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가 전국 일반인 남녀 만 20세에서 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시간 설문조사에서 다이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9%로 나타났고, 이 중 요요 현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64%에 달했다고 합니다. 오직 5%의 사람들만이 성공한 다이어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이어터인 우리 역시도 5%를 제외하면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다이어트의 본질을 칼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최대한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억누르다가 입이 터져버리는 수많은 경험을 했죠. 우리가 상위 5%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칼로리가 아닌 호르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 전문의 제이슨 펑 교수님의 저서 비만 코드와 다이어트 과학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최겸님의 저서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1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고, 이는 신체 에너지원으로 즉각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 혈당이 오르게 되죠. 여기에서 오늘의 주인공, 두 얼굴을 가진 인슐린이 등장합니다.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소방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혈당을 낮춰주게 되죠. 참고로 높은 혈당이 지속되는 것이 당뇨이고, 당뇨가 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슐린의 두 번째 얼굴, 저장 호르몬이자 비만 호르몬의 얼굴이 드러날 차례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들은 서로 뭉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뭉쳐진 포도당에 인슐린이 관여해 추후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간이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의 양이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 안에 고갈되는 양만 저장해 둔다는 것이죠. 그럼 남은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인슐린이 관여해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즉, 체내 혈당을 낮추기 위해 투입되었던 소방수 인슐린은 당과 지방을 저장하면서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 분해를 위해선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모두 사용한 뒤에 남은 지방을 연소해 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데, 지방 분해를 하기 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또다시 쓰기도 전에 저장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에너지를 충전하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칼로리에만 집중했다면 우리는 인슐린이 마구 분비되어 지방 분해를 억제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지, 그리고 혈당을 어떻게 낮춰야 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원리를 이해하시면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었던 폭식, 그로 인해 무너지는 식습관과 요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의 주말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족들과의 외출 혹은 데이트하는 날로 돌아가 볼게요. 우선 맛집에 갑니다. 파스타, 피자, 고기의 밥 든든하게 먹고 카페를 가죠. 맛있는 디저트와 달달한 음료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주말이 가는 것이 아쉬우니까 치킨에 술 한잔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은 우리 몸에 포도당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높아진 혈당을 조절해주죠. 하루에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정도 포도당이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된 체내 인슐린 작용이었는데, 밥, 간식, 밥, 간식, 밥, 야식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는 소년의 늑대 이야기에 반응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아무도 안 나오게 되어서 소년의 양이 늑대에게 모두 잡아먹히는 이야기. 인슐린이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제 역할을 하는데 수시로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변환이 안 되고 계속 지방으로 쌓이게 되면서 혈당도 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지방들은 인슐린의 작용을 더욱 무디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데, 이게 만성 비만의 지름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의 주변에 쌓인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비만과 당뇨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유명한 로버트 러스티그 박사님의 논문 과당은 취하지 않는 술이다에 따르면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이 고장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부름을 못 느끼고 계속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먹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이 원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첫째, 인슐린의 분비 횟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극단적인 극약 처방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23년 10월 유럽의 의학 연구 저널인 BMC에 소개된 논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에너지 불균형과 신경 호르몬 조절 장애의 역할이다. 그리고 둘 다 단식으로 인한 자가포식, 오토파지에 의해 밀접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자가포식, 오토파지가 뭐냐고요? 단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토파지는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2016년 최초 아시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해준 연구 결과입니다. 인간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단식하는 동안 체내에서 세포는 단백질과 기타 세포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가포식 동안 세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손상된 구조를 제거합니다. 이는 세포 건강, 재생, 생존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의 리셋 버튼 같은 거죠. 근데 이런 단식 권장이 24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까지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건강하게 달리면서 살 빼자는 저희 채널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너무 무리인 측면이 있기에 내일부터 바로 굶으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식사 후 간식을 조절하는 것, 저녁을 가능한 일찍 먹음으로써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른 저녁 식사 후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가면 최소 11시간에서 13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죽어도 밥 먹고 카페를 가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달달한 음료와 디저트가 아닌 아메리카노로 바꾸는 것부터가 시작일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달리셔야 합니다. 힘들다면 걷기라도 해주셔야 돼요. 습관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당 조절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3년 6월에 발행한 미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습관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있어서는 심박수 50에서 75% 수준의 강도에서 주 4회 이상의 운동을 할 것, 근력 운동의 경우 주 2에서 3회, 무게는 15회가 가능한 무게가 적당한 운동이며 6에서 8회 반복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최소로 제한하는 내용이기에 능력치에 맞춰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살이 잘 빠지는 심박수가 궁금하시다면 위에 카드를 눌러보세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께 초점을 맞춰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심박수 50%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지하철로 출퇴근할 때 500m 정도 걸어야 한다면 보통 5에서 6분 정도 잡고 가게 되는데 딱 그 정도입니다. 빠른 걸음도 아니고 보통 걸음 정도죠. 물론 달리면 더 효과가 크겠죠. 글리코겐을 빨리 소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작으로는 이 정도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먹는 시간을 조절했다면 먹고 나서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달려야 하는데 힘드실까봐 걷기까지 양보했습니다. 근데 20분 정도 시간 내는 거 회사 다니면서 너무 힘드시다고요? 점심시간에 쉬기 바쁘지 어딜 걷냐고요? 그럼 2분만 투자해보세요. 미국의 831만 유튜버이자 영양학 신체구조학 박사인 앨런 만델 박사는 22년 2월 스포츠 의학지에 게재된 논문을 근거로 식후 단 2분만 걸어도 인슐린의 사용을 배제하고도 남은 포도당을 근육에 추가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의 대조군은 우리처럼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과 잠깐 서서 걷는 사람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걷는 과정에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이는 움직임이 없는 때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양의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효과는 최대 15분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최소 2분에서 15분까지 식후에 걷는다면 여러분의 작은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분으로 운동이 되냐고요? 이건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주 3에서 4회, 30분에서 40분 달리는 습관은 기본값이니까 2분 걸었다고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요즘 살 빼려고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 어느 순간 정체기에 빠지게 되셨나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잠깐 느슨해졌는데 2, 3kg가 훅 늘어있나요? 주 5일 식단 열심히 하다가 성질나서 삼겹살에 소주, 떡볶이, 치킨으로 시원하게 스트레스 푸시곤 또 아침에 자책하고 계신가요? 제가 요요 현상에는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2년 주기로 80kg에서 110kg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때부터였어요. 맘만 먹으면 살은 금방 빼니까 라는 착각에 빠진 거. 분명 결혼할 땐 좀 예뻤던 것 같은데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에 110kg을 돌파했죠. 어릴 땐 옷이 작아지면 그 옷에 나를 맞추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더 큰 옷을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아기 강우가 태어났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나가서 다른 애들이 우리 아빠 멋있지 라고 자랑하고 있으면 우리 아기는 어떡하지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 상태로는 진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 싶었어요. 그럼 남은 우리 와이프랑 아기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밀려왔죠. 그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시행착오 엄청 많았어요. 분명 한두 끼만 굶어도 살이 쭉쭉 빠졌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하더라도 결국 폭식으로 망가졌죠. 그렇게 시작한 게 달리기와 웨이트였어요. 요령 없이 시작한 달리기에 다치기도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운동, 식사 시간, 식단만은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운동은 그냥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유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하기로 했으니 걷더라도 10분만 뛰더라도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지키지 못할 식단은 안 했어요. 일반식을 먹되 밥은 현미밥으로 150g 정도에 매 끼니마다 단백질은 60g 정도씩 먹었죠. 순서는 채소, 단백질을 먹은 뒤 그 다음에 현미밥을 먹었죠. 확실한 건 어릴 때처럼 살이 쭉쭉 빠지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매주 조금씩은 감량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하는 것이 힘들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바뀌었다는 거죠.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까진 유지를 했다면 더 늦기 전에 애기 아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싶거든요. 목표는 체지방률 한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같이 시작해 보자고요. 다시 마음 잡고 빡세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식사 후 2분 걷기,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기, 헬스장 등록하기, 간식 대신 아메리카노 먹기 모두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부터 혈당을 측정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 기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도 컨텐츠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